오랜 세월 바닷속 세상을 제압해온 바다의 무법자 상어. 인도네시아 말린키 섬에는 대대로 어부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상어와 겨루며 상어를 잡아온 말린키 섬 사람들. 그들에게 상어는 특별한 바다의 선물이었습니다. 해발 3,726m 린자니 화산을 품은 롬복섬. 태고의 신비와 때묻지 않은 자연의 경이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린자니 산을 비롯해 120여 개의 화산과 17,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무수한 섬만큼이나 다양한 부족과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롬복섬의 동쪽에 위치한 단중 루아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색다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자 롬복섬에서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단중 루아르 항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갓 잡아온 신선한 생선들이 시기마다 다르게 들어오는 이곳은 생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배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기다리던 여인들이 앞다투어 배로 몰려듭니다. 하루 20~30차례 물고기를 받아 항구까지 날라다 주는 것인데요. 이곳의 여인들에겐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Kalau datang ikan dari sana, kita bawa. Terus kita diupah sama yang punya 1.000 dikasih 1 bak. 이들이 경쟁하듯 머리에 짊어진 건 단지 생선이 아닌 가족의 식량이자 생계입니다. 항구는 마음 여린 여인들도 억세게 일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종일 기다려도 누구나 돈이 될 만큼의 생선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빨리 나를 생선을 차지한 이가 있다면 결국 빈손으로 헛걸음만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Kencang angin, tidak ada ikan. 때문에 옷이 젖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Orang penyakit. 종일 물속을 드나들다 보니 피부에 탈이 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Kalau kita kerja di sini dapat untung 10.000, 15.000 untuk beli beras 1 kilo. 무트로 옮겨진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흥정이 이루어지고 팔려나가기도 하는데요. 우기인 요즘은 이 녀석들이 제철입니다. Ini ikan aras, nanti dia digoreng ini, masak kacang, pindang. 꽁치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이 바늘처럼 길게 튀어나온 것이 특징인 학꽁치. 그런데 롬복섬의 어부들이 모두 모이는 이곳 단중 루아르 항구에서 가장 귀하신 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무법자로 알려진 상어입니다. Pakai rawe, pakai pancing panjang anunya. 현재 상어는 멸종 위기종으로 여겨져 여러 나라에서 어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롬복은 상어잡이가 허락된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 특히 아시아에선 유일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들처럼 상어만 전문적으로 나르는 일꾼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Ya kira-kira kalau banyak ya sampai 40-50 ekornya. 주로 열대와 아열대의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 해양 생태계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오랜 세월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바다의 포식자답게 날카로운 이빨은 조심해야죠. Ya, anggaplah kurang lebih 5 juta ini. 단 상어를 잡아 그 지느러미만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전통 방식인 낚시로 잡을 때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Kalau Indonesia tergantung sih, biasanya kalau siripnya yang saya tahu ini dikirim keluar. Kirim keluar, tapi kalau misalnya dagingnya untuk konsumsi lokal. 단중 루아르에서 모토배로 약 20여 분 거리. 오랜 세월 전통 상어잡이로 유명해진 상어 마을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점처럼 놓인 작은 섬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대로 상어잡이를 허락한 말린키 섬. 술라웨시 섬에서 온 어부들로 시작해 2천여 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섬 주민들의 직업은 모두 어부. 때문에 이곳 말린키와 롬복섬을 매일같이 마을버스처럼 오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나지 않는 음식과 물건들을 바다 건너 롬복섬에서 구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연료는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섬 밖에서 사와야만 합니다. 작은 텃밭조차 가꿀 수 없는, 말 그대로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섬마을. 그런 이 섬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이들에게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Halo,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Nelayannya penangkap ikan hiu ya? Kenal. Menangkap ikan hiu. Menangkap ikan hiu, belum maringki. Wah, ada coba bau. Wah lain aja itu. Wah, macam ada seperti sampah itu besarnya. Gini cara kalau ditomakin. Oke. 과거엔 전통 상어잡이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답니다. Karena memang awalnya sih penangkap hiu semua di sini. Awalnya, iya. Kadang hanya beberapa saja yang pakai jala begini kan masih belum maju. Awalnya pakai pancing hiu semua. 마을의 촌장과 어부들이 오늘도 바다로 나섭니다. 정말 상어를 잡으러 가는 걸까요? Kita ini mau berangkat untuk nangkap ikan oras. 상어가 잘 잡히는 시기는 6월에서 8월 석 달. 12월인 지금은 학꽁치가 제철입니다. 촌장과 함께 나선 7명의 어부들 중엔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 나선 앳된 얼굴의 소년도 보입니다. Umur Ya kembali dulu ke anaknya. dia kajun tuh. Raja. Raja, nah sekolah praktik dah. 말린키 섬의 아이들은 대개 아버지처럼 어부가 됩니다. Cari pekerjaan lain, cari pekerjaan lain.
그런데 배 안에 작은 태양열 지별판이 눈에 띕니다. Ya kita mau pakai listrik kan tidak mungkin, pakai genset ribet. Nah itu kan praktis. Ya tinggal kita sambung kabel kakinya, pecah sendiri, tidak pakai starter apa ini. 이 작은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지만 꽤 요긴하답니다. 학꽁치잡이가 제철을 맞은 요즘 말리키 섬의 모든 배들이 매일 바다로 향합니다. Ya udah datang mau nyampe sudah. Kita sudah mau nyampe lokasi pencarian ikan. 대체 어떻게 학꽁치를 찾아내는 걸까요? Iya mainnya sekali. Kalau ikan oras itu mainnya sekali begini aja dia. Makanya kita harus jeli melihatnya berdiri aja begini. Pas kelihatan langsung lepas. 동물성과 식물성 플랑크톤을 모두 먹는 잡식성인 학꽁치는 주로 큰 무리를 지어 대로 이동합니다. 아무리 떼를 지어 다닌다지만 눈으로 그 움직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Itu kan kita empat malah lebih hebatan ya boya empat di situ. Menarak main ke di sini berarti empat di bawah. 순식간에 어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황급히 바닷속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학꽁치떼가 도망가기 전에 재빨리 2km가 넘는 대형 그물로 감싸야 합니다. 이때 어부 중 한 명은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뒤이어 나머지 어부들은 장대로 물 표면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미리 태양열로 충전해둔 배터리를 이용한 모터도 그물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데요. Ya jarang mainnya ikan begini, mainnya sekali aja. Kalau tak lihai kita lihat ya. Tak ada kayak tongkol, mainnya tetap udah kelihatan. 단합이 중요한 학꽁치잡이. 물 밑에서도 그물을 감쌉니다. 이제 모두 합을 맞춘 결과물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학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은빛의 물고기. 비록 견줄 바는 못 되지만 이들에겐 상어 못지않게 귀한 바다의 선물입니다. Ini Pak Oras. Iya, kalau Pak Oras nu. 하지만 아직은 조업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 Semua penelayan ini orang Maringki semua.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 그물을 내려볼 작정입니다. 조업 나선 배가 많다 보니 비록 같은 섬 사람들이라도 미묘한 신경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원을 그리며 그물을 내리는 찰나 학꽁치떼의 위치를 쫓아 신속히 그물을 내리던 두 배가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의 배는 아예 그물까지 찢어져 버린 상황. 사실상 더 이상의 조업은 불가능합니다. Berapatan 4 daripada pelaparan ya
Lepas jaring untuk 4, nita untuk 4. Saling maklumi.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 하지만 누구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답니다. Hal yang biasa. Saling serobot 4, hal biasa. 작은 섬에 살지만 그 마음만큼은 넓은 바다를 닮은 말린키 섬의 어부들. 조업 중간 잠시 짬을 내 허기를 채웁니다. 집에서 싸온 소박한 도시락으로 겨우 시장길을 면할 정도. 이조차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Soalnya anu tebare, sibuk tebare, tas jaring. 별다른 반찬도 없이 피쉬 소스를 밥에 찍어 요기를 합니다. Lapar. Isi perut dulu, nanti ada ikan, biar ada tenaga. 하지만 역시 배고픔만 면할 뿐. 아직 조업을 만족스럽게 마치지 못한 어부는 마음 편히 음식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온 마음을 모아 바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즉시 부표로 위치를 표시한 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주위를 둘러쌉니다. 다시 어부들의 손날림이 바빠집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 기대 살아온 어부들이지만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이 순간만큼은 언제나 설렙니다. 다시 장대로 쳐 학꽁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Proses untuk penarikan tali tinggal naikin batunya untuk narik isi jalannya. 바다가 키워낸 은빛의 수확물을 걷어들일 시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철 학꽁치가 아까보다 더 많이 그물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단한 조업 끝에 맞이하는 뿌듯한 순간입니다. 어창을 가득 채우고 배는 무사히 섬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종일 고생해서 잡아온 학꽁치를 어부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거저 나눠줍니다. 어부에게 얻은 생선은 또다시 다른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들이 건네지면 섬의 여인네들도 바빠집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주로 굽거나 튀긴 생선 요리를 좋아한다는데요. 이때 꼭 곁들여 먹는 것이 있습니다. Mau bikin beru. 전통 음식인 쌈발은 고추를 재료로 하는 모든 조미료를 뜻하는데요. 우리의 맷돌과 같은 전통 도구로 갈아서 만듭니다. 약 10세기경부터 먹어왔다는데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부들에게 얻은 생선을 요리한 뒤 말린키 섬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들과 모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매콤한 쌈발 소스가 더해지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둣가에서 바다로 나서는 또 다른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Pergi ke Bagan. 바다로 나선 지 1시간 남짓. 바다 위 색다른 구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바다 위의 오두막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은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망인 바강입니다. 바강에 도착하자 어부들이 제각각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로 밤새 멸치를 잡는다는 바강. 바강은 어부들이 일하는 특별한 일터인 셈입니다. Tangkapan tadi malam, jemur pagi, sore diambilin. 구조물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서 있기도 아찔한 망망대해 위에서 어부들은 말린 생선을 작업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바강 위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부들이 기다려온 밤손님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시간입니다. 야행성으로 불빛을 좋아하는 멸치가 집어등을 따라 모여들며 바강에 연결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물을 내려 불빛으로 물고기를 유인한 뒤 다시 그물을 올리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몇 차례 반복합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귀한 멸치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 잡은 뒤엔 바로 말려야 하고 고단한 노동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Ya mau tak mau tetap kita punya semangat kerja karena kita kan namanya mencari. 상어가 많이 잡히는 철이 아니더라도 말린키 섬의 어부들은 늘 상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Untuk mempersiapkan untuk berangkat pergi mancing. 상어잡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Ini ikan tongkol ini buat umpan untuk mancing, untuk cari hiu. 이틀 전 학꽁치잡이 배에 아들과 동행했던 어부 아호디 씨와 형제인 반니 씨. 이 배의 선장이자 오랜 연륜의 상어잡이 어부입니다. 상어잡이는 한 번 나서면 짧게는 4, 5일에서 길게는 열흘 이상을 바다에서 보내야 합니다. 동생인 아우디 씨가 아들을 데려왔던 반니 선장을 따라 나선 이가 있는데요. 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뭘 찍는 거죠? Ya kan orang-orang sana pada suka pantai gitu. 올해 17살인 이 친구는 알고 보면 경력 5년의 상어잡이 어부입니다. 그간 삼촌인 반니 선장을 따라다니며 상어를 30여 마리나 잡았다고 합니다. 상어잡이 어부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른 페리페로도스군. Ini untuk apa? Gaitkan mulut kayu itu. Naikkan alat naikkan. 경력 5년이면 12살 때부터 상어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Namanya nggak ada bakat sekolah gitu. Kan juga dari keluarga saya juga nggak ada sampai yang lulus lah. Pada nelayan semua. Pasti ke nelayan. 하지만 상어잡이 어부가 되는 것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상어 낚시부터 배 운전까지 익혀야 할 게 참 많은데요. 나침반만으로
상어 어장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Pokoknya sekarang kita mau menuju yang tempat banyak hiunya yang biasa di NTT. NTT Sumba. 롬복섬의 동쪽 숨바섬 어장까지는 장장 20시간을 가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람과 파도가 심한 날에는 37년 경력의 반리 선장조차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Ya kita punya tanda dari cahaya-cahaya itu, kita fokuskan ke situ pandangan itu. Nah, mana cahaya yang lain jadinya di tempat cahaya itu di pinggirnya itu harus kita bisa tanda lah gitu. 거센 파도에 시달려 깊은 잠에 들기 어렵지만 선원들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합니다. 이번 상어잡이 조업은 총 4일간의 일정을 목표로 나선 여정.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바다의 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Ini sudah kita nyampe sudah di titik tempat lokasi hiunya sini. Kita pasang di sini aja pancingnya.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상어. 바다의 사냥개라고도 불릴 만큼 놀라운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어잡이는 이 뛰어난 상어의 후각을 주로 이용합니다. Penhiu. 100m 거리에서도 피냄새를 맡는 상어. Ini ikan untuk umpan mancing hiu. 때문에 상어를 잡기 위해선 우선 싱싱한 미끼를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냄새가 흥건한 미끼가 준비되면 낚싯줄을 챙겨야 합니다. Kalau ini pancingnya ini sudah pancing hiu ini. 상어잡이는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리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Ya pokoknya jarak pancing ke pancing pokok minimal lah, enggak minimal 19 meter sampai 21 gitu aja maksimal. 그 바늘마다 토막낸 미끼를 달아 바다에 내리는데 긴 낚싯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부표를 달거나 돌멩이를 추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주문처럼 읊습니다. Yo, makan hiunya. Ya kita panggil hiu ini biar semangat juga ini masang sama hiunya biar semangat makan. 선조들에게서부터 대대로 전해진 방법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나 봅니다. 상어잡이만 37년째인 베테랑 반리 선장의 어처구니 없는 실체 때문에 상어잡이에서 방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Karena hujan, angin, ombak besar, makanya talinya serabutan. 별도의 낚싯대도 없이 오직 낚싯줄로만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 이 방법은 오랜 세월
상어잡이 마을이 고수해온 전통 방식입니다. Kalau tak hati-hati nanti takut nyangkut di kipas. 미끼를 매단 낚싯줄이 하나둘 바닷속으로 던져지면 본격적인 상어잡이 조업이 시작됩니다. 역시 낚싯줄을 잃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부표를 바다 위로 던집니다. Iya, soalnya ujung pancing, ujung tali pancing sama jaring ini kan tersambung nanti. Ya, tersambung dia. Jadi 이 또한 오랜 세월 터득해온 말린키 어부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sekitar minimal itu 1 malam 6 jam lah. 미끼를 던진 뒤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이 틈을 타 재빨리 끼니를 챙깁니다. Kang masak sendiri nilu. 이럴 땐 라면만한 것이 없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평소 라면을 즐겨 먹는데요. 단 라면에도 전통 소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Makan Indomie campur saus pedas. 한 끼 정도는 라면으로 해결하지만 배 위에선 생선 요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Ya kadang-kadang sih kalau dalam keadaan nggak ada ikan gini biasa kita anu mie. Nanti setelah ada ikan baru ikan. 다음엔 근사한 생선 요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갑작스레 비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용단을 내리는 반리 선장. Hei, Dul, mesinnya kasih pelan, sudah kita kasih pancing turun sini aja. 이대로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비싼 미끼 값이라도 건지기 위해선 재빨리 낚싯줄을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반쯤은 훼손된 듯한 미끼 상태. 혹시 상어가 먹다 만 것일까요? Sekarang karena cuaca tidak memungkinkan, angin besar, kemungkinan hiu tidak ada naik. 상어가 먹었는지 다른 이유로 훼손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공들여 준비한 미끼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듯해 반리 선장도 선원들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역시 천천히 줄을 걷어올리는 또 다른 선원. 그런데 뭔가가 걸린 모양입니다. 뭔가 묵직한 게 당기는 느낌.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고대했던 상어입니다. 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Bengkok-bengkok ini dibikin sama hiu semua bengkok ini. Hiunya lepas, capeknya dapat.
아쉬움은 그만 상처를 남겼습니다. Kena pancing, pas narik tali rawe kena pancing, langsung kena. 낚싯줄이 워낙 가늘고 질긴 데다 배가 달리는 동안 상어와 맞서다 보니 상어잡이 어부들의 손은 남아날 날이 없을 지경입니다. Oh, ini akibat kita narik kalau ada yang yang berat-berat itu kan musingnya besar. Kita narik itu panas tangan, panas. 또다시 굵어진 빗방울.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Cari yang betul dulu. Nanti kita baru lanjut. 비가 찾아들자 어둠 속에서 어부들은 다시 낚싯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준비해온 고등어가 새 미끼로 나설 차례입니다. Kalau masalah capek memang capek, tapi ini sudah tanggung jawab pekerjaan kita. Semangat, semangat. 물론 의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Umpan. 하지만 어부들의 간절함에 한 번쯤은 바다도 응답하지 않을까요? Ya. Ya, dan ini hiunya ada naik nanti. Hujan-hujan ini kesenangannya hiu. 미끼를 바다에 담근 채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Keluar, tarik jaring, tarik pancing, ayo. Ayo, keluar, tarik pancing. 이제 지난 밤 동안의 성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애써 긴장되는 마음을 누르며 줄을 당깁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오로지 상어 한 마리. 하지만 소망은 말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랐건만 결국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 싶은 순간 Ya, berat ini. 기적처럼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몸집, Ya. 묵직한 손맛, Oi, cepat, mesinnya. Ayo. Ayo, di bawah, ayo. 바로 상어입니다. 거대한 상어와의 밀고 당기기 한판. Ya. 자칫 상어의 힘에 이끌려 바다로 끌려갈 수도 있기에 Ya.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Oi, Pak, tarik. Go. Pak, ayo. 바다의 포식자 상어와 인간이 벌이는 힘의 대결. 이번 결투에선 상어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Hiu besar. Ada pakai belanja istri dan anak. Semangat pula, Bapak. Kini ku telah kembali padamu. 물고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어 마을 사람들. 이들에게 바다는 상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랬듯 바다에 감사하며 이들은 오늘도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